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외지인이 많은 원주에서 내가 사는 마을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마을 교과서를 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 강사를 키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서현남 도서출판 이음기획실장님, 정광은 마을 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을 교과서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마을을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네. 저희한테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랑 고장과의 관계 맺기가 교육 과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풍습을 알아야 되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게 있거든요. 유치원은 누리 과정에 있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우리 고장 알기가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전근을 다니시잖아요. 그쵸, 인사이동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인구 저희가 통계청을 보니까 한 거주 기간이 7년이더라고요. 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 마을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고장에서 어른들이 30년, 40년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서 오래, 그렇죠. 할머니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저기는 옛날에 뭐가 있었고 다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는 마을을 생활 문화로 접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급변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과정도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고장이 왜 지명유래가 왜 이 마을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의 문화재는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을의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는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거를 있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마을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을 교과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들을 좀 속속히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이고 마을에 대한 좀 관심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마을 교과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이게 뭔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이 먼저 우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출판사를 하기 전에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면서 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반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서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 3분을 모셔서 3개 조로 나눠서 마을을 동네 한 바퀴를 시작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 네,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우리 마을은 이런 곳이야. 얘들아 여기 옛날에 이게 있었어? 이거를 소개를 하는, 네, 네. 소개를 하는 거 갔는데 그 동네에 향교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향교 앞을 5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우리 동네엔 절이 있구나. 근데 왜 스님은 없지? 향교를 절이라고 그렇죠. 알았네. 예. 아무도 향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않았기 거죠. 때문에, 이 아이는 5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날 향교를 가서 보고 애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쵸. 그 조 아이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그냥 절인 줄 알았는데 절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고. 친구들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절이라고 생각하고 묻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걸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교육이 필요하겠다. 마을들도 속속히 들어보다 보면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우리 동네 이야기인데 스토리를 모르면 그냥 건물인 거고 그냥 지나치는, 네. 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더군다나 우리 고장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궁금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도 그런 교재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인천의 사례를 들거나 서울의 사례를 들거나 지역을 아니면 저희 아이도 3학년인데 숙제를 내줘요. 선생님들이 너네 마을에 대해서 조사해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아와. 그럼 아이들은 인터넷을 뒤져요. 그러면 인터넷은 말이 다 어려운 게 돼 있어요. 아이들 언어로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마을을 가장 소중한 건데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교육, 우리 마을만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선생님들도 좋고 아이들도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도내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서 이제 오는 분들이 참 많은 지역이잖아요. 또 몇 년 사이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형성돼서 그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가 된 건데
좀 강사님 역시 좀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주민이 본 좀 원주의 느낌은 어떤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원주 시내가 차로 한 10분, 20분 정도면 다 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동성이 좋다는 게 이사 와서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오신 지는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되신 지금 거예요? 2년 다 돼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이 가장 좋았고, 교통이 자가용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차가 많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스트레스도 적고, 공기도 맑고,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뭐 산이나 물이나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를 많이 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멀지 않은 시간으로 네. 할애해서요. 네. 이주 당시에 지역에 좀 정착하거나 좀 네.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부분이 좀 가장 힘드셨는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거의 디자이너로서 한 15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네. 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 원주 쪽에 본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서 같이 혁신도시가 오시게 된- 예, 네. 그래서 오게 되어서 이제 당장 이제 왔을 때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낯선 지역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낯선 곳에 있으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아이도 어리고 이제 친구가 일단 없다 보니까 그쵸. 친구 사귀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 누구나 정착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작한 마을 교과서 이 이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알고 보면 다 아름다운 존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을을 안다라는 게 어떤 교육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알지 않아도 우리 집에 뭐가 있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범위를 넓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우리 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알고 나면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방 자치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 고장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청년들 보고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지역에서 일을 해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막연한 거죠. 나는 계속 수도권 지향적인 교육과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생활 문화로 정착이 돼서 내가 우리말에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을 건립을 하거나 어떤 거를 만드는 게 보다는 저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거는 습관이 되는 건데 공동체가 같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저는 그건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을을 알아가는 그 문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리가 잡는다면 원주는 어딜 가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원주 얘기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런 게 좀 나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도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도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님께서 정체성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을 교과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는데 또 마을 교과서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에게도 좀 내가 사는 지역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마을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도 이 마을교육 양성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을교육을 통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다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마을에 자긍심도 갖게 되고 애착도 갖게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이주민은 좀 물론이고 원주민에게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네. 정보를 제공하는 마을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관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강사 이제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해줄까요? 네. 저희가 그 웹자버를 만들 때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썼었어요. 경력 보유 예, 여성이요? 저희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대부분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출산과 육아 살림이라는 경력이 생긴 거지 그 경력이 단절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쓰고 있고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윤선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정윤선 의원님하고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하다가 그러면 마을 강사는 원주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윤선 의원님께서 그러면 경력 보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의 눈높이를 누구보다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어디서 호기심이 촉발되는지, 아이들이 뭐를 궁금해하는지, 어떤 비유를 들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는지는 현재 진행형인 그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력보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강사를 저희가 모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 오신 거죠. 네. 정광훈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함께 참여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직접 해보셨는데 좀 처음에 낯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반신반의해서 왔는데 네. 일단은 저기 계신 실장님의 열정에 네. 바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고 네. 막상 왔을 때 그 오신 분들이 강사하시러 오신 분들이 다들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현재 강사분은 지금 몇 명 정도? 저희가 23분이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남으신 분들은 16분이고 중간에 그러니까 취업을 하시다가 나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16분이십니다.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좀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알게 됐다는 점 뭐 이런 것도 일단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고요. 네네. 저는 그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되게 즐거웠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신데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좀 숨은 이야기를 좀 전하는 직업인 만큼 좀 제작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마을 교재잖아요. 그리고 네네. 마을이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 생각이었어요. 네. 뭐 누군가가 전문가랑 저희 출판사랑 둘이 만들어서 만들면 그거는 저희 둘만의 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12번의 마을 교재 제작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서 3분이 집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셨고 2분의 자문위원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저희 집필위원분들은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그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서로 나누고 콘텐츠 정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집필을 하신 거라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얘들아 이런 질문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도 직접 제가 만났어요. 주민분들한테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를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게 제가 가장 궁금하세요? 하면서 느낀 건데 마을 분들도 마을을 모르세요.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로당이나 이래 가면 어르신들은 옛날 얘기가 너무 하고 싶으신 거고 근데 저희가 만든 게 누리과정 연계형 교과과정 연계형이었어요. 왜냐면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같이 만드니까 즐거운 게 뭐냐면 이 책이 나왔을 때 지금 정광훈 선생님 제일 먼저 책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콘텐츠 내고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모두가 모두가 함께 한 기쁨이 있고 노력한 게 힘겨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근데 책에 나왔을 때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해 주고 모두가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참 큰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마을 교과서 원주의 반국동, 봉산동 대상으로 좀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책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지역을 우선 뭐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책을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반국동 교재 먼저. 네,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국동 책인 거죠. 아직 봉산동 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다음 주에 나와요. 아쉬워요. 네. 그럼 책을 좀 펼쳐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 책을 교재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표지가 있고요. 딱딱하게
글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을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별로 이름이 있어요. 예전부터 불려 내려오던 이름들이 있어서 반곡동 안에서도 이렇게 네. 이름이 다양한 거죠? 네, 맞습니다. 7개의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마을 이름에 대한 팝업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보기 참 좋을 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도 있습니다. 공부를 저는. 한다기보다는 마을에 대해서 재미있는 활동,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방곡동, 방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밥상에서 이제 유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제 방곡 역사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유물이 발견되게 됐거든요. 공사하는 중에. 네. 그런 유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유물이 방곡 역사관, 방곡동에 있는 방곡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참 다양하게 어린 친구들을 보기 참 편하게 네. 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부터 마을 교육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을 강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사실 이 책을 아이들이 그냥 받기만 하면 활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군요. 브릿지 역할을.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곡동과 봉산동을 좀 시작으로 해서 뭐 마을 교과서 사업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죠. 목표가 있죠. 저는 25개 읍면동, 원주가 25개 읍면동인데 네. 25개 읍면동 마을 교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주시 전체를 어우르는 교재도 하나. 그래서 적어도 그 읍면동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엔 도대체 뭐가 있고 우리 마을에 왜 지명유리가 뭔지 정도, 그리고 우리 마을에 어떤 오래된 건물을 봤을 때 저게 어떤 건물인지 정도는 알기만 해도 키워드만 던져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각 18개 시군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처럼 잘 만들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가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렇게 각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재미있는 공간이구나, 우리 마을이. 그런 걸 좀 인식을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곡동과 봉산동을 시작으로 원주 네. 전체로 네. 뻗어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을 교과서와 마을 강사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직까지는 아주 낯선 분야일 수 있지만 마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에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잘해야겠다 네. 이런 다짐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분야에서 저희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실장님도 좀 이제 시작을 하시려는 강사님들에게 좀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은 교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께도 늘 감사하다고 저희가 끝났을 때 제가 정말 90도로 인사를 드렸는데 네. 교재는 누구나 책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면 이 교재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네. 예. 그냥 누군가에 있는 종이 한 장인 거고 페이지에 불과하는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재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모이셔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저희보다 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자극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공동체 삶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이게 강력한 힘으로 내공이 쌓인다면 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마을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 가서 마을 교육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현남 기획실장님, 정광은 마을 강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